사람의 살점이 얼어붙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툭.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10살, 제 이름이 아직 현수이던 그 밤. 저는 그 소리를 제 발가락 끝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눈구덩이 속에서, 혼자서, 몸종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를 밀쳐내던 그 완강하고도 차가운 압력. 그녀는 저를 눈 속에 처박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원망 마십시오. 마님께서 도련님이 살아계시면 잠을 못 이루신다 하옵니다. 비단신이 사각사각 멀어지는 소리. 손 안에 쥔 것은 어머니의 피 묻은 놀이개 하나뿐. 저는 그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눈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짐승이 어떻게 의원의 탈을 쓰고 원수의 심장을 주무르게 되었는지 그 지독하고도 은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머니의 품? 아랫목의 온기? 틀렸습니다. 제게 가장 뜨거웠던 곳은 영하 20도의 그 눈구덩이였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갈 정도로 추우면 신기하게도 몸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착각. 의학에선 이것을 동상 직전의 마지막 환각이라 부르지요. 저는 그 뜨겁고 달콤한 착각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아프지 않겠구나. 그때 누군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구원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갈고리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허백. 백발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맥을 짚더니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원한이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쓸만하겠는데? 쓸만하다. 저는 그날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었습니다. 허백은 제게 침통 대신 도축용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시체의 장기를 직접 뒤지게 했습니다. 썩어가는 내장 냄새 속에서 맥동의 끝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의술은 살리는 기술이 아니다. 죽음의 문턱 끝까지 밀어넣었다가 그 비명을 감상하며 끌어올리는 유이지.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놀이개를 쥐고 잠들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품에 안고 잔 그 놀이개.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제 손끝이 밤마다 검게 타들어갔던 걸까요? 10년 후, 남원 제1의 대지주 강진사가 원인 모를 괴질로 쓰러졌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저는 백발의 청년의원 현수로 변장하고 그 대문을 넘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폐를 찌른 것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악취였습니다. 죄악이 썩어가는 냄새. 계모 서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유를 살려달라며 제 옷소매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의원님, 제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제 명줄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눈밭으로 밀쳐낸 바로 그 손. 저는 천천히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그녀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사람의 명줄은 그리 쉽게 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떼어드리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인지 아니면 이 청년의원에게 느끼는 묘한 끌림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아들 유의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아이에게 손을 써두었습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전문가의 손길로. 이 집안에 또 다른 사냥꾼이 있습니다. 저 말고 또 밤마다 서씨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약재를 직접 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분은 그랬습니다. 등불 아래 서씨의 그림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약틀을 돌리는 그녀의 손목을 갑자기 낚아챘습니다. 그녀가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가만히 물었습니다. 마님,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정적.
옛날 우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둥지를 잃은 뻐꾸기를 까마귀가 키워줬다지요. 벌레를 물어다 주고 온기를 나눠줬지요. 그런데 자란 뻐꾸기는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의 누나를 파먹고 날아가 버렸지요. 마님, 지금 마님이 품고 있는 것이 뻐꾸기인지 아니면 마님의 목을 칠 사신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저는 승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진사의 서재에서 비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씨는 모른다. 그 아이를 눈밭으로 보낸 건 그녀의 질투가 아니라 나의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을.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 그 칼끝이 처음부터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송장처럼 누워있던 노인이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쥐었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강하게. 아버지, 저 현수입니다. 그 순간 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간의 눈이 저렇게 커질 수 있구나. 저는 그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살려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강진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영모의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진사가 관직을 얻기 위해 영모 세력에게 건넨 친필 서신. 그것을 어머니가 찾아냈고 강진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어린 저까지 지우려 했던 겁니다. 서씨는 그저 그가 던져준 미끼를 문 사냥개였을 뿐입니다. 저는 침통에서 가장 긴 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아닌 혓부리를 찔렀습니다. 평생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 더러운 진실을 품은 채 지옥으로 가십시오. 강진사는 눈만 뒤집힌 채 몸부림쳤습니다. 옆방에서 달려온 서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칼을 들었을까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더니 제 뺨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고맙구나 현수야. 나도 이 인간이 죽길 오래 바랐단다. 사람의 살점이 얼어붙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툭.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10살, 제 이름이 아직 현수이던 그 밤. 저는 그 소리를 제 발가락 끝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눈구덩이 속에서, 혼자서, 몸종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를 밀쳐내던 그 완강하고도 차가운 압력. 그녀는 저를 눈 속에 처박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원망 마십시오. 마님께서 도련님이 살아계시면 잠을 못 이루신다 하옵니다. 비단신이 사각사각 멀어지는 소리. 손 안에 쥔 것은 어머니의 피 묻은 놀이개 하나뿐. 저는 그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서씨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강씨 가문의 모든 문서였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어라 현수야. 내가 네 그림자가 되어주마. 문서들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현수야, 이 어미를 죽인 자들의 숨통을 끊어다오. 내 손에 쥔 놀이개는 구원이 아니라 네 아비의 혈관을 태울 지독한 서역의 독이다. 저는 오래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저를 도구로 쓰셨군요. 눈밭에서 죽어가는 자식의 손에 살기를 쥐어주셨군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군 그 온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 믿었던 그 불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태워 남을 죽이려는 저주의 불씨였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유이방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도망쳐요. 유이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의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기를 빨아들여 자기 명줄을 늘리는 귀신이에요. 형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형님의 젊은 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송장처럼 누워있던 노인이 눈동자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피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허백, 그 늙은이가 너를 아주 훌륭한 약재로 키워보냈어. 강진사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침통을 열려는 순간 서 씨가 제 팔을 꽉 결박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영원한 젊음을 준다는데 어떤 여자가 거절하겠어? 두 사람 사이에 갇혔습니다. 권력의 역전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저를 유인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유를 바라봤습니다. 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속에서 매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버지, 어머니가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실컷 드십시오. 놀이개가 강진사의 입속에서 터졌습니다. 서역의 독은 혈관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강진사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서 씨의 손등도 독에 닿아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얼굴. 현수야, 살려다오. 제발.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로 제 발등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마님, 살릴 가치가 없는 시체에겐 울음조차 사치입니다. 유를 등에 업었습니다. 저택에 불이 붙었습니다. 강진사가 수백 년을 살기 위해 모아둔 서책과 약재들이 화마에 삼켜졌습니다. 불길은 지독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10년 전 눈보라가 저를 삼키려 했던 것처럼 이번엔 불길이 이 가증스러운 집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오자 허백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현수야, 늑대가 양을 구하는 건 자비가 아니라 저장이라 했다. 하지만 늑대가 제 살을 뜯어 양을 먹인다면 그걸 뭐라 부르겠느냐? 저는 유를 땅에 눕히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제 몸에도 독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유를 살리려면 제 심장의 생혈을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강진사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유를 등에 업은 저 하나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통증.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더 이상 침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야, 깨어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형은 그 눈보라 치던 밤에 이미 죽었단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건 잠시 길을 잃은 사신일 뿐이야. 장터 어귀에서 예전에 제가 살려준 노파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강 의원님, 안색이 왜 이리 상하셨소? 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다 나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었거든요. 유를 사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 놀이개도 없었습니다. 침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손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빈손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평생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술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증오도, 저주도, 잘못 맺어진 인연의 끈도 제 손으로 끊어냈을 때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찌를 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건입니까? 저처럼 10년을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 선택, 지금 당장 하십시오.